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강, 바로 제1강부터 5강까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강에서 이제 전화를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중국어로는 단순히 여보세요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보세요에 해당되는 언어가 웨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쵸? 웨이. 조금 부드럽게 읽어주셔야지 상대방, 듣는 사람도 부드러운 뉘앙스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라는 한자는요, 원래 웨이 이렇게 성조가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는 웨이 이렇게 이성으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또 웨이는 하면 이제 한 글자니까 제가 뭐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어로는 한 글자로 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단어, 그렇죠? 단음으로 된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단음으로 간략하게 대답을 해버리면 어때요?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딱딱딱 잘라서 대답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단음절 단어를 두 번, 세 번 연달아 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를 덧붙이거나 다른 문장과 함께 얘기하는 게 더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도요. 단순히 웨이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니하오, 웨이니하오 이렇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친절하고 네,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웨이닌하오 네,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순히 웨이 요거 한마디만 하지 마시고 웨이닌하오 네,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네,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강에선 사실 제가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에게 제가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아주 간략한 전화의 기본적인 표현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누구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요즘엔 대부분 다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발신자 번호가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 전화를 걸지만 그래도 만약에 회사로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으로 친구네 집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때는 내가 찾는 내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철수 있나요? 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다짜고짜 나야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는 철수 있나요? 라고 해서 있다 없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중국어에서는 있다 없다 요메요가 아니라 반드시 짜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수 짜이마 철수 있나요? 라는 뜻이고 만약에 철수가 없으면 철수 부자, 네, 부재 중입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요나 메이어를 쓴다는 건 어떤 것의 존재를 네,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철수 집에 없는데 라고 해서 现在没有 철수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 뜻은 철수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어디 가요? 그쵸? 철수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에서 전부 다 장례 치르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한국어로는 사실 전부 다 있다 없다지만 분명히 의미 차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습니다. 부재 중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짜이부짜이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까지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강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내용의 전화 표현을 배울 건데요. 이번에는 누구 찾으세요?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유선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우리가 다룰 단어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옆에 보시면 단어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당연히 강의안에 나와 있으니까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어가 닌
닌.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쵸? 닌 하면, 자, 너라는 표현은 니라고 하죠. 우리가 너라고 하면 니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에다가 밑에 내 마음을 좀 더 붙여요. 네, 내 마음. 그래서 마음심자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주면 닌이라고 해서 중국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상대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칭어가 되겠죠?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중국어에서 사실 이 닌이라는 존칭어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편하게 니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나보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쵸? 우리가 딱 봐도 육안으로 나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상사, 그쵸? 직장 상사 중에서도 뭐 한두 단계 상사가 아니라 정말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이나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사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닌이라는 표현을 좀 더 써주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예의도 바르고, 그쵸? 좀 더 부드러운 뉘앙스의 이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리인 만큼 격식을 차려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닌이란 단어를 좀 더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 뒤에다가 어떤 단어를 하나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단어, 워에다가 바로 요 단어를 붙이면 우리들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먼이란 단어였어요. 그쵸. 자, 그런데 워는 우리들이에요. 너희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니만이라고 그냥 하면 되세요. 너에다가 먼을 붙이면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당신들이라고 해서 닌먼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 너희들 혹은 당신들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말을 하고 싶을 땐 님먼이 아니라 전부 다 니먼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정도 알아둡시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어 볼게요. 네, 找, 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我找你, 난 널 찾아, 그쵸? 그 다음에 我找男朋友, 나 남자친구 찾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막 친구가 막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뭔가 찾고 있어요. 그러면 你找什么? 너 뭐 찾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의미가 두 개예요. 하나는 찾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거슬러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슬러 준다는 건 뭐예요? 돈 거슬러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找 뒤에다가 钱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네, 找钱 하면 바로 돈 거슬러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의미 다 전부 다 많이 활용하는 의미니까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다음 밑에는 왜. 네, 자, 이 왜는요 양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어에서 양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양사 표현도 꽤 많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라는 의미, 한 개, 두 개,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는 그를 사용하고 책은 번을 사용하고 종이는 짱을 사용하고 그쵸? 옷은 찐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양사 표현이 꽤 있을 텐데 이 웨이는요 사람을 셉니다. 그쵸? 자, 사람을 세는 양사 그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하면 한 명, 한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웨이는요 여기 나온 대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한 명, 두 명의 개념이 아니라 한 분, 두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존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 웨이老师 선생님 한 분이라고 세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 어르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그렇죠. 백화점에서 이제 고객, 당연히 존칭어로 써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웨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요. 음식점에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네, 인사를 하겠죠. 뭐 환인 광린 어서 오세요. 한 다음에 뭐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점원이 몇 분이세요?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죠. 그렇죠? 자, 몇 분이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중국어로는 자, 손님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손님은 존칭, 존경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지거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정말 님은 지거는 하면 약간 내가 굉장히 어려 보였다는 이제 뜻인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일반적으로 손님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님은 지웨이. 님은 지웨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웨이 하면 몇 분이세요? 라는 뜻이죠. 네, 몇 분이세요? 그래서 님은 지웨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웨이, 웨이로 질문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높이면 안 되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안 되니까 대답은 량웨이가 아니라 량거,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량거는 네, 2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질문한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세요. 굳이 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웨이 몇 분이세요?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량웨이 2분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중국어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그냥 하세요. 네, 몇 분이세요? 지웨이 2명입니다. 량웨이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찡리, 찡리. 네, 사장님이란 뜻이죠. 자, 만약에 왕시성을 가진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왕사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시고요. 성은 이 앞에다가 그대로 왕찡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이제 다 아는 단어네요. 땡,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기다려주세요. 땡이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찌오 네, 이 찌오라는 건 이제 부사로 써요. 곧, 바로, 즉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 뒷부분에 가서 찌우란 단어와 찌우의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릴 건데요. 이 찌우는 사실 한국어로 해석이 될 때보다 한국어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표현인데 조금 일이 아주 척척척 잘 진행이 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빠른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찌우라는 단어를 보시고 고속도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긴 문장을 해석하게 될 때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곧, 바로, 즉시라는 의미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두 단어는 이제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마이크, 네, 마이크가 중국 가면 마이크가 됩니다. 다음에 왕린, 네, 왕린, 네, 중국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가지고 또 문장 안에 넣어서 우리가 전화통화,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전화벨이 이제 울렸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A가 웨이니하오,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请问您找哪位? 请问您找哪位? 네. 자, 우선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보세요. 자, 请问 실례지만 您找哪位? 네. 您找哪位 하면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 표현은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제가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쉽게 너 누구 찾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너 하면 你 찾다 找 누구 谁 你叫谁 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유선상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좀 존칭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您找哪位 네,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我找王经理我找王林经理 네, 제가 앞에는 왕 한 번만 읽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왕린 사장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我找 저는 찾습니다. 뒤에 내가 찾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시겠고요. 그랬더니 请问您是哪位请问您是哪位 네, 자, 그랬더니 이번엔 실례지만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사장님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장님께 네, 누구누구 씨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쵸?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집에 전화가 와도 다 똑같죠. 네, 그래서 누구세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您是哪位?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我是上海公司的麦克我是上海公司的麦克 네, 자, 저는요 상해 회사의 마이크입니다 라고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는 뭐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이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 내가 소속된 기관과 그다음 내 이름을 덧붙여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하나 둘 셋의 뭐 정혜란입니다. 하나 둘 셋이라는 건 이제 중국어 학원 이렇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하나 둘 셋 더 후일란 어디에 혜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앞에 기관명과 내 이름을 있더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A가 请等一下请等一下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공손하게 대답을 했죠. 자, 여기 보면 이시아라고 해서 이가 지금 일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성조 변화가 늘 일어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시아 하고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읽는 거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굉장히 간단한 대화이지만 우리가 유선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특히나 중국어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들을 좀 몇 가지 외워두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당신 어떤 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고 할 때, 您找哪位? 네,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하면 您是哪位?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장, 지금 동사가 다르죠? 네, 이 두 문장 헷갈리지 않도록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대화가 끝이 났고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될 그런 문법 아닌 문법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법은 아니지만 사실 대화를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화상, 그쵸? 유선상으로 누구세요? 누구 찾으실 때요? 누구 찾으세요? 라는 이제 표현에 대해서 잠시 볼 건데요. 자, 누구 찾으세요? 라고 할 때, 请问您找哪位? 请问您找哪位? 네, 실례지만 누구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사실은 你找谁? 你找谁? 라는 표현과 의미가 좀 겹치죠. 너 누구 찾아? 라는 표현이죠. 네, 하지만 이제 공식석상에서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전화를 받는다거나 네,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您找哪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난 대학생이고 한 방에서 네, 여러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중국에 유학을 가시면 사실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방 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네, 같은 친구인 거 뻔히 알아야
같은 나이 또래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전화 거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닌자오 나오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고 그때는 간단하게 니자오씨 누구 찾아? 누구 찾니? 라는 표현으로 가볍게 해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강약 조절을 늘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대답은 나는 찾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我找王老师我找王老师 네, 저는 왕 선생님 찾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나 메리 찾아 친구끼리 이렇게 말을 한다면 我找 마리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누구 찾으세요에 관련된 표현 두 가지 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번엔 누구세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자, A가 请问您是哪位?请问您是哪位? 네, 그렇죠. 자,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 방에서 여러 명의 룸메이트와 같이 사는 상황에서 방에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다면 거기다 대고 실례지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면 상대방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간단하게 슈쉐이 너 누구니? 누구라고 전해줄까? 슈쉐이 넌 누구니? 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그때 대답으로 我是郑老师的学生我是郑老师的学生 나는 정 선생님의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요. 뭐 앞에 이제 아버님의 성함, the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앞뒤 상황에 맞게 이름을 넣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같은 친구끼리 이제 전화를 했다면 나는 뭐 메리의 친구야. 我是玛丽的朋友. 간단하게 이렇게 또 충분히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 전혀 없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이걸 잠깐 구별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바로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자, 나 자신을 알리는 표현이에요. 네, 아까 우리가 대답을 했던 대로 저는 어디어디의 누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알리고자 할 때, 네, 자, 장소와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는 상해 회사의 정혜란입니다. 그러면 상하이 공스 네, 장소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he라는 단어 관용어를 사용을 하고 정호일란 정혜란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我是北京大学的郑慧兰我是北京大学的郑慧兰 네. 자, 지금 제가 뒤에 사람 이름은 제 이름을 좀 넣어놨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시면 되시겠고요. 자, 저는 북경대학의 정혜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장소가 앞에 오고 내 이름이 뒤에 온다는 거, 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새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발신자 번호가 다 뜨죠.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때 나야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나야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我就是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나야 이런 뜻이에요. 就是가 바로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就是 네, 바로 접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혹은 就是我
就是我라고 해서 我가 목적어의 자리에 가도 바로 나야 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표현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친구랑 얘기를 할 때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하나 더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표현 두 번째 강에서 두 번째 또 다른 대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강에서도 역시나 대화 유선상 전화 통화를 할 때 대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전화 통화로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을 하는구나 다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你们辛苦了，再见。